설명은 맞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어근이 그렇게 딱 뒤에서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 너도 알지? 네가 말하고도 그치? 그러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는 게 많은데 아는 거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이번에 내가 나랑 전략하면서 느꼈잖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는 걸 써먹어야 되는구나. 수능은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대 보는 사람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너네 문법 문제 정말 많이 풀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9번부터 12번 볼게요. 자, 9번은 저기부터 보면 되죠? 문장 독해부터. 자, 문장 독해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atmosphere increases and GHG is caused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거를 바로 PP로 보고 수동으로 그냥 해석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대기 중에서의 가스, 온난화가스가 약이 돼요. The transport land clearance, 그러니까 수송, 그다음에 땅 개가, 메탄 배출, 그리고 곡물 재배 같은 걸로 야기가 되는데, 근데 얘는요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livestock industry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거 조심하라고 했던 게 키워드를 여기다가 잡은 친구가 이제 나락을 간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다 잡으시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 고르면 너네가 어떻게 적어?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될 필요성 이런 걸로 가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자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라고. 가축.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다라는 걸 꼭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are the main driver, 주요 동인이다, 원인이다. 뭐 뒤에 있냐면 increases in global temperatures. 그래서 지구 국제 온도의 상승이 있어서 얘가 문제가 되었어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파할 줄 아셔야 되고 PPL 2연타로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수동 관계로 바로바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동사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increases 얘죠. 그래서 복수 처리돼서 R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법 문제로도 생각해보면 수일치 낼만한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거 만약에 내신 대비 하신 분이라면 요거 수일치라고 해가지고 강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선생님.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분사구 수식이면 그냥 무조건 뭐 해라? 주어 잘 찾아서 현재 분사면 능동, 과거 분사면 수동 이렇게 쭉 가라고 했죠. 그리고 천천히 쭉 가면서 핵심만 잘 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분사구문 앞에 연수 어떻게 하라고? 그냥 전략과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아니 그냥 하면서라고 하셨잖아요. 자, 하면서라고 뼈대 잡아놓고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유연하게 쓰라고 했죠. 그럼 뒤에 연수 뒤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다? 뭐뭐로 끝나다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라고 얘기했죠. 끝에 넣으면 자 일단 하나씩 볼게. In contrast to conventional lifestyle, 자 전통적인 가축과는 다르게 insects 곤충은요 조그만 가축으로서 되게 GHG를 적게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덜 쓰고 그 다음에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 뭐를 기반해? 쓰레기, 음식을 쓰레기로 먹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쉽겠네. 그리고 can be farmed anywhere. 어디서든 얘네가 다 재배될 수 있대요. Thus, 따라서 potentially also avoiding. 분사구문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따라서 전제적으로 또한 GHG를 피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래서 분사구문은 또 다른 동사로 해석을 뚫게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했어요. 간단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소연이 가정부 누가 나타낸다? 뭐라고? would, could, should, might. 그죠? 구슈마. 그래서 여기 가정법 쓰인 거 보이죠? 지연아 가정법인 거를 봤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했어? 가정법은 뭘 해야 된다? 속뜻을 추론해야 된다. 좋아요. 자, 속뜻을 추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럼 성준아 이거 속뜻 추론이라는 게 뭔 말이라고 했어?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자, 가정법이 있어요. 가정법과 반대되는 말하는 법이 뭐 있죠? 직설법이죠. 가정법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걸로. 근데 직설법은 보이는 그대로죠.
여기서 얘네 둘이 서로 대립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내가 속뜻이라고 한 건 뭐라 했어?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상상했으니까 니네가 요걸 찾아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속뜻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너네가 찾아내서 왜 얘가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얘기했을까? 즉 속뜻이라는 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구장창 강조하면서 그때 수업 끝냈죠. 그래서 가정법은요 우쿠시마를 통해서 나타낸다 해서 그치면 안 되고 왜 가정법을 썼을까 뜻까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곤충 섭취를 늘리고 그 다음에 육식을 줄인다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 워밍 온난화의 잠재력은 아마도 상당히 줄어들 텐데라고 하라고 그랬죠.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줄어들 텐데라고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말은 줄어들었다는 거야, 안 줄었다는 거야, 선우야? 사실은 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요게 필자의 주장이고 요게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줄 테니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알겠죠? 가정법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됐죠? 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논리독해 볼게요. 자, how can we access the nutrients we need with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자, 갑자기 난데없이 의문문으로 시작했어. 자, 현수야, 물어볼 때 쓰는 게 뭐야? 물음표? 지현아, 문학 배울 때 물어보는 거. 설이 들어갔죠? 설의법.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얘들아 너네 비문학 지문 잘 봐봐. 국어 평가원 기출문제 잘 보세요. 설의로 시작하는 거 꽤 있어. 근데 그게 니네 지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 지금 뭐라 그랬어? 덜 영향을 환경에 끼치면서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고지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환경에 덜 영향을 끼치면서 영양분 섭취를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설이라고요. 설의법으로 맨 앞에 시작하면 이게 지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내가 무슨 글을 읽겠구나라는 걸 미리 간파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너네가 확장적으로 추론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문장을 뒤로부터는 내가 환경에 영향을 덜 끼치는 방법을 제시되겠구나 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확장적 추론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부터 뭐예요? 환경에 덜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이 지문의 핵심이겠구나 라는 걸 간파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가장 영향을 끼치는 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네. 그죠? 그래서 얘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요. 41%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메인 드라이버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요. 이렇게 계속 오히려 반대로 뭐예요? 가축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축이 키워드죠. 가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모로 한 거 보니까 여기서 얘는 뭐해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가축이
환경 영향에 많이 끼친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보면 사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요. 너네가 여기까지 읽고 어떤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분명히 서리법으로 시작해서 얘는 어떻게 하면 영향을 기후에 덜 끼치면서 영양분을 섭취할 거라고 해놓고 가축이 영향을 많이 끼친대. 여기서 너네가 딱 선지까지 읽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얘 지금 곤충 먹으라는 소리 하려고 보구나 라고 추론까지 하실 수 있으면 대박입니다. 알겠죠? 이러면 1등급은 따놓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흐름이 전환될 거라고요. 왜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데 얘 지금 이거 얘기하려 쓴 거야? 덜 영향을 끼치는 건 뭐 있냐라고 물어봤잖아. 이게 핵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나오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in contrast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제는 livestock이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에요? insects가 핵심이라고요. insects. 그래서 insects는 배출을 덜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곤충은 가축과 달리 환경에 영향을 덜 끼친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곤충이라고 핵심이 바뀌었다고요. 가축이 아니라 곤충이 핵심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 소재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nsects가 무조건 키워드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육식을 줄이고 곤충을 많이 먹으면 줄어들 텐데 환경 영향에 우리가 조금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필자의 주장이라고. 그래서 곤충 섭취는 늘리고 육식은 줄이자라고 해서 이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내가 주장이라고 파악할 수 있었냐면 가정법을 통해서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은 정말 중요한 문법입니다. 설득력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자, 9번 문제는요. 이거는 고3 애들한테도 인사이트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문제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논리적인 방식과 접근법은요. 국어 비문학에서도 똑같이 쓰이거든요.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요거요. 복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모두의 우선순위가 상일 것으로 서류되니까 복습을 까불지 말고 디테일 하나하나 다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저한테 요청하셔도 돼요. 쌤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백지 한 번만 저 또 뽑아주시면 안 돼요? 그럼 뽑아줘요. B5로 뽑아드릴게요. 니네가 이거 직접 해봐. 알겠죠? 연습지를 얼마든지 드리니까 요청하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드릴 거니까 요거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니네가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내신 시험 아니에요. 알겠죠? 니네가 필기 여기 끄적이면서 적은 거는요. 가치가 있으려면 니네가 따라서 그대로 흉내내볼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습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능력평가입니다. 알겠죠? 넘어가도 돼? 지원아 넘어가도 되니? 썼어. 자, 요거는 진짜 중요해. 이거 꼭 다 써야 돼요. 자, 이제 10번부터가 이제 좀 쉬워. 이제 주제가 끝났잖아. 이게 제목인데 제목 앞에가 다 잔바리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쉬웠을 거고요. 빨리빨리 오늘 좀 템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 썼어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우리 10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똑같이 주제랑 마찬가지로 선지가 영어인데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게 키워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 문제를 풀 때는 파란색 분필을 통해서 분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냥 제목이 주제보다 조금 어려운 건 그거예요. 조금 더 추상적이고 좀 더 비유적인 표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서는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 어휘 갖고 갈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니들이 이따가 해설 들으면 알아. 자, 그래서 선제를 쭉 분석해보면 An animal as an assistant for psychotherapy. 자, 동물이 나오겠지. 동물이 핵심 키워드일 거고, 그 다음에 assistant, 조술의 심리치료를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동물 나오고 심리치료 나오겠네요. 자, 2번 patience. 제목은요, 이렇게 땡땡하고 앞에 이렇게 써놓잖아. 그럼 이게 핵심 키워드야, 알겠지? 자, 그럼 2번은 인내심이 핵심이야. 인내심이 element for taming pets. tame은요, 기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의 요소래요. 그럼 이거는 반려동물 기르는 게 나오겠네. 3번 Do animals really have emotions? 자, 동물들은 과연 진짜로 emotions, 감정을 가질까? 자, 계속 애니멀 나오죠? 4번 Animals in experiments. 자, 실험, 동물 실험 나오네. Is it ethical? 현재 ethical, 뒤에 현재 ethical 무슨 뜻? 윤리적인.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ethnic이랑 ethical이요. 이거 발음에서 구분되죠? 이거 발음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방금 현수가 얘기한 윤리적인이 ethical입니다. 근데 ethnic은요, 이거 인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윤리적일까?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게 핵심일 거고. 자, 5번 unconsciousness, 무의식성이래요. 무의식 discovered in treating patients.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treat은 의학 같은 거 나오면 치료하다라고 해석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발견된 무의식성이래요. 동물도 나왔다가 치료도 나왔다가 그 합치는 키워드가 공통되는 건 없는데 일단 동물이랑 치료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지문에 나오겠구나 정도만 보고 바로 지문 읽으시면 돼요. 자, in the 1930s, the work of Sigmund Freud. 자, 여러분들 저 수능 공부하면서 시그문드 프로이트는 한 20번 보고 수능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되게 많이 나오고요. 왜냐면 일단 심리학의 대가고 아버지예요. 그래서 특히 사회과학 계열로 진학하시는 분들은 아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만날 건데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그 어떤 걸 골라도 프로이트는 무조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의 아버지, 심리학의 대가이기 때문에 영어 지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1930년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업적, 즉 psychoanalysis, 심리 분석학의 아버지가 began to be widely known and appreciated. 30년대부터 널리 알려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높이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음 봐봐. less well known, 덜 알려졌대요. 그때 당시에 그 사실이 뭐냐면 Freud had found out. 프로이트가 완전히 발견했는데 거의 by accident. 소연아, by accident. 자, 우연히라는 뜻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우연히 발견을 했대요. 거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의 반려동물인 조피가 그의 환자들에게. 그럼 너네가 딱 봐도 얘가 여기서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사실이 그때 당시에는 덜 알려졌다. 그럼 이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조피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죠. 자, he had only become a dog lover in later life. 자, 그는 나중에 되어서야 강아지를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죠. 언제냐면 조피가 왔을 때, 자기한테 왔을 때예요. 딸인 안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나가 조피를 두고 갔다라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개를 좋아하기 시작했대.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자, the dog sat in on the doctor's therapy sessions and Freud found out. 자, 뭐를 발견했나 보면 his patients felt much more comfortable talking about their problems if the dog was there. Dog Joffrey was to his patients if the dog was there. 연결되죠. 그리고 much more comfortable, helpful 연결되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연결되기만 하면 되겠네. 자, some of them even prefer to talk to Joffrey rather than the doctor. Freud noted that if the dog sat near the patient, 만약에 개가 환자 주변에 앉으면 the patient found it easier to relax. 계속 연결되죠? 그래서 but if Joffrey sat on the other side of the
그러니까 조피가 반대 앉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했다. 이거는 필요 없죠. 왜? 그러니까 결국 이거랑 같은 말 아니야. 그치? 연결할 때 그냥 필요한 부분만 보시는 게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독해할 때는 긴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에너지를 조금 써서 최대한을 확보해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He was surprised to realize that Geoffrey seemed to sense this too. The dog's presence는 존재하는 뜻이죠. 계속 내려오죠. Was it a special calming influence? 쑥 내려오고 끝났네요. 그냥 마스크 열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동물이 얼마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차렸다는 걸 지금 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고 있지. 끝. 다음 몇 번? 1번. helpful을 assistant에 연결하면 되죠. joffrey를 animal 연결하면 되고요. 다 1번입니다.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는 스무스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알겠죠? 너무나 됐죠? 왜? 나왜 쳐졌어? 그냥 보자. 됐죠? 자, 문장 독해 볼게요. 쉬웠으니까. 자, 이건 선지는 의미가 딱히 없습니다. 자, 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든지 그냥 영어에서 영문법에서 도치라고 한다. 도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만 하시면 되냐면 주어를 잘 찾으세요. 알겠죠? 뭐가 도치가 되고 난리를 쳐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니네가 주어만 잘 찾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어 얘예요. The fact was less well know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가면 앞으로 빨려 나간 거예요. 자, 이건 단순해. 그 이유가 자, the fact는 fact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fact가 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he fact 뒤에는 필연적으로 동격절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가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주어는 더럽게 긴데 보어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짧죠. 근데 잘 봐.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소연아, 그때 당시엔 덜 알려진 사실이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목을 더 끌기 쉬울까? 소연아, 이런 사실이 있어. 주저리 얘기해. 노잼인데. 근데 이런 게 그때 당시 덜 알려졌다? 당연히 뭐가 더 임팩트가 있겠어. 사람의 시선을 끄는 데는 전자가 더 끌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 보어구가 앞으로 빨려나가는 건 대단히 상식적이고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인 거야. 인간의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보어구가 앞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문장 독해를 왜 하냐면요. 여기까지 읽자면 하 새끼 도치했네라는 걸 느끼는 게 문장 독해의 의의라고요. 알겠죠? 얘 지금 보어가 앞으로 빨려 나왔네 라는 그 센스를 감각을 익히는 게 문장 독해의 핵심이라고요. 너네 부스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싹 다 쓰레기 아닙니까? 그죠? 핵심은 뭐예요? 사실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냐, 그지? 여기까지 잘라서 다 갖다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까지도 버리시면 되죠. 뭐를 찾아냈냐가 중요한 거냐, 그지? 결국 마스터키는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쓱 하고 밑줄 긋고 내려갔던 거 봤죠? 독해의 인사이트가 이런 겁니다. 내가 문장을 읽을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다 집중할지를 판단한다는 게 그게 바로 독해력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마스터키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순대로 가볼게요. 덜 알려졌어. 그때 당시에. 그게 뭐냐면 사실인데 그 사실은 뭐냐면 프로이드가 완전히 알아낸 거야. 거의 우연히. 그 사실이 뭐냐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의 반려동물인 조피가 그의 환자들에게. 어때요? 어순대로 갔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2번. 이거는요, 뭐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만 들으시면 돼요.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제가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조어를 갖고 의미상으로는 얘가 뭐를 갖는다?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 갖고 그 자체로 뭐가 갖는다고? 어? 동사? 동사로 읽어줘. 뭐를 갖는다? 뭐를 갖는다? 뭐? 그럼 자동사는 어떻게 해? 자동사 투부정사 봤어? 제 선우 미래지향 시간정보 투부정사는 내가 미래지향이라고 했잖아. 전치사 2를 이해해볼게요. 전치사 2요. 자, 전치사 2는 당연히 뒤에 전치사니까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전치사도 선행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전치사를 기점으로 앞에도 명사 있어야 되고 뒤에도 명사 있어야 돼. 그래서 A라는 명사, B라는 명사 일단 칩시다. 그러면요, to는 기본적으로 뭐뭐로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A가 B로 가야 돼. 근데 그러니까 4랑 2가 똑같아 여기에서는.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지원이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2는요 결국 계속 가서 지원이한테 가야 돼. 이건 2야. 근데 내가 가다가 틀어서 여기로 갔어. 이게 4예요. 알겠죠? 그럼 2는요 뭐를 갖고 있냐면 B로 무조건 도착한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시집간다라고 할 때 be married to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결국 그 가문에 합쳐질 예정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 married to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80%는요 미래지향으로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내지는 형용사로 쓰이면 뭐뭐 할 그냥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는 그 결과에 도달하잖아. 다 이런 거야. 내가 현수 만났을 때 나이스 투 미츠라고 하잖아. 현수 만나서 나이스 투 미츠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미래장 아니잖아. 다 와서 나이스 투 미츠라고 한 거잖아. 만나서 반가워 이거죠. 그래서 감정 표현을 할 때 그 감정의 원인을 얘기할 때 쓴 거야. 나 너무 기분 좋아. 너 만나서. 알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요 언제도 쓰냐면요 결과. 특히 결과는요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수능 수준에선 감정의 원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특히 뭐가 있어야 돼요? 감정 표현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He was surprised. 그는 놀랐었어. 왜 놀랐냐면 깨우쳐서 라고 하시면 돼요. 뭐를 깨우쳤냐면 조피가 그것을 똑같이 느끼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인과관계 구성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요 수능에선 몇번 문제로 안 나와요. 근데 근근히 토익이랑 탭스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 때 되면 쓸모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투부정사 결과로 쓰이면 다 어떻게 하라고?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전략하시면 됩니다. 감정 표현 나올 때만. 자 그러면 논리독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선지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지울게요. 인강 올라가니까 인강으로 확인하세요. Less well known.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덜 알려졌다고 했을까? 이 내용이 그죠? 덜 알려졌다는 얘기를 왜 붙여야 했을까? 시그문트 프로이트는요 학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일반인들도 꽤 아는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심리학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심리 치료를 얘기한 것도 아니죠. 그럼 그때 당시에 덜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그래서 기선잡이 딱 여기까지라고 해볼게요. 당대에 그때 당시에 덜 알려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때요? 반려동물이 그러니까 개가 심리치료에 helpful 도움이 된다라고 하죠. 당대 덜 알려졌다라는 얘기. 덜 알려졌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는 프로이트 알지? 근데 내가 오늘 프로이트가 잘 알려지지 않은 야사 하나 알려줄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하나 해줄까 해. 어때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장적으로 출마하셔야 되냐면 지문에
핵심이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지문의 핵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지문의 핵심이라면 동현아, 그럼 이제 네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유지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봤는데 much more comfortable 이라고 했죠. 뒤에 if the dog was there.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내려오고 동그라미 이렇게 내려오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걔가 환자 근처에 앉으면 더 쉽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내려오고 얘게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걔의 존재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서민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계속 프로이트의 일화를 계속 쭉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흐름이 유지된다는 뜻이죠. 끝. 소개보다는 미안해요. 이거 말 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인용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 왜냐면 제가 인용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인용한다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다음 내용과 같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유형은요, 인용이라고 또 인용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실험 인용. 그래서 인용은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흐름이 같은지만 유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만 너네가 수능 때 잘 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잡는 게 제가 아까 시험 문제 풀 때의 독해와 별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쉬우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11번 갈게요. 성준이 다 썼어? 넘어갈게요. 11번. 자, 11번 볼게요. 자, 요거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수능 똑같은 거 나온 적 있거든? 그래서 비슷한데 여기가 내용이 좀 더 쉬워요. 일단 손지부터 보면 Mystery in inventing numbers. 숫자를 발명하는 데 있어서 미스테리래. 그럼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니까. 그죠? 그래서 세모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자, 이번엔 numbers네요. 자, the mirror of precision. 자, 서마의 precision 무슨 뜻? 그렇죠. precise 이거 외운 적 있죠? 이거 시험 그 능력고가 있을 거야. 정확한 거기에다 명사형 썼으니까 정확성이죠. 그래서 숫자는요 정확성을 반영한다는 거네. 그러면은 숫자에 대해서 precision 정확성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3번 flexibility. flexibility는 소연아 무슨 뜻? flexibility 3번에 flexible이 뭐야? 유연함. 그러면 저기다 명사형 썼으니까 유연성이라고 하면 되죠. 게다가 이거 단어 안 되면 털리는 문제야. 자, 유연성. flexibility 즉 유연성이 허용된대요. 어디서? big numbers 큰 숫자에서. 큰 숫자에서 flexibility네. 4번 how numbers manipulate our lives. 뒤에 연수 manipulate 무슨 뜻? 조작하다. man이 손이라는 뜻이야. 손으로 쫙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종하다, 조작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 숫자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는가. 5번 don't use round numbers in science. 그럼 5번 과학 얘기 나와야 되지. 그리고 round number를 사용하는 거예요. round number는요 어린 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림 잡을 때 대충 세는 숫자 있죠? 그걸 round number라고 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지문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저런 단어를 외울 바에 이 단어 10번 외우는 게 더 유익합니다. 알겠죠? 자, 이 지문 틀린 애들 다 뭐냐면 단어 안 돼서 틀린 거예요.
공통점이 있네요. 다 넘버가 나오죠. 아 그럼 숫자가 나오겠구나 하고 이제 지문으로 오시면 돼요. 자, numbers are invented. 자 숫자는 발명되었어요.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버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precise amounts죠. 13th, 7 days, 12 것들은 버릴게요. 자, when quantities 앞에 연소 quantity 무슨 뜻? 양이죠. 수량할 때 양이요. 자, 언제냐면요. 수량이 클 때예요. 클 때에는 그러나라고 하네. 그러면 지원아 앞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흐름 뒤집혔죠. 그럼 저거 쓸데기 없는 거예요. 프리시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네. 그럼 2번은 니네가 딱 봐도 아니지 않겠어? 근데 2번 가는 놈들이 있다니까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가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눈에 보이는데 비벼 푼 거예요. 그러나 되잖아. We do not use numbers in a precise way. 우리는 숫자를 정확하게 쓰지 않아요. 언제? 숫자가 클 때. 그럼 핵심은 뭐냐면 숫자가 아니라 큰 숫자가 핵심이야. 숫자가 크면 우리는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자, we approximate. approximate 자 동사예요. 이거 어림잡다라는 뜻이죠. 이거 단어 외운 적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림잡아요. 사용해서 round number, 오케이. round number 어림수라는 거를 사용해서 표식으로 우리는 대충 어림잡습니다. 그럼 이거 사용해서 어림잡는 건 do not use numbers in the precise way 같은 거네.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한 거죠. 그리고 round number가 are larger 같은 말이네. 계속 흐름이 같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숫자가 클 때는 어림잡는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됐죠? 자, it is easier and more convenient. When it say for example 끝났죠? For example이면 예시 흐름 유지하는 거네. 그냥 연결만 하면 되잖아. That there were 100 people at the market. We don't mean that there were exactly 100 people there. 그냥 유지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숫자를 사용할 때는 그게 정확하게 그 숫자라는 걸 맞다 틀리다 그죠? 더 안 읽어봐도 big number에서는 flexibility가 뭐랑 연결되는 거야? approximate랑 연결되는 거야. 우리가 어림잡잖아요, 그죠? 너네가 flexibility라는 단어를 모르면 approximate랑 얘를 연결을 못해요, 그죠? 마스터키 누구? 아, 여기다 하는 게 낫죠. 됐어요? 그래서 approximate랑 flexibility 연결하고 big number랑 round number 연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제가 왜 여기까지만 읽었냐면 for example이라고 예시를 들었잖아요. and 해가지고 또 다른 예시 들었지. 또 다른 예시는 얘랑 예시가 좀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흐름이 같으니까 여기까지 풀고 푸셔도 돼요. 물론 당연히 수능 수준은 여기까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인사이트만 보자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자사행이죠? 이건 뭐야? 지문과 반대되는 선지죠. 조심하세요. 됐죠? 자, 독해 볼게요. 독해. 문장 독해. 자, we approximate. 우리는 어림잡습니다. using a round number. 연사 보면 콤마 없이 들어가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냥? 하면서라고 하라고 했죠? 콤마 없이 그냥 꼽사리 껴가지고 명사 뒤에서 이런 역할 하면 100% 예외 없어요. 하면서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는 추정해요. 우리는 어림잡아요. 사용하면서 어림수를 표식으로써. 그렇죠? 자, 두 번째 가주어 진주어. 이거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하라고? 가주어 진주어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까 레스 설명이랑 똑같은 거야. 이목을 일단 끌어야 될 거냐? 그냥 이거라고 하세요. 이건요 완전한 넌센스 개소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say 말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시면 돼요. 어디서? 여기서. 근데 그게가 얘가 이렇게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으세요 그냥. 그래서 다음 년에 지구가 13억 7천 년 그리고 플러스 1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랑 그 정도의 개소리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렇게 가주어 진정에 이렇게 붙이면 되고, 자 이건 늘 했던 거니까 이 정도만 볼게요. 자, 요약해 볼까요? 자, 논리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 건 여기 막 주저리 써놨지만 however 앞에서는 그냥 다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표식조차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숫자를 정확한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계산작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숫자의 양이 크면 어림수로 숫자의 양이 크면 우리는 숫자를 정확히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approximate 한대요. round number를 사용해요. 그래서 큰 숫자는 어림수로 짐작한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짐작한다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긍정으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영어로 그냥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죠.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어림수를 통해서 그냥 짐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지금 for example이라고 했죠. 자, for example, 자, 사례 제시했죠. 그러면은 흐름 유지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사례 제시했네요. 백명 셀 때, 우주, 나이 셀 때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0 people round number, 그다음에 we don't mean approximate,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죠. 사례 2니까 universe, 그다음에 we don't mean 이렇게 좀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Big numbers are understood approximately. 그래서 아까 혹시 마스터 키어 여기 말고 아까 여기다가 한 사람 있지? 여기다가 하셔도 마스터 키 알겠죠? 여기도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핵심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뭐다? 큰 숫자는 대강 이해된다. 대강 이해된다는 게 짐작한다랑 같은 말이죠. 그리고 approximately랑 approximate랑 연결되죠. 끝. 네, 이 정도만 볼게요. (11번은) 당연히 뭐예요? 예시 나왔죠? 예시 나열을 지문 유형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써. 12번. 자,
Useful books for learning languages. 자, 이거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용어 책에 대한 얘기일 거고, 이거 언어가 핵심이죠. 이번엔 the place,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뭐래? 사람이 책이래. 좀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이 책이래요. 3번 library. 오케이, 도서관 나왔죠? starting point, 시작점이래. 너의 학술적 연구. 그럼 이건 학술적 연구가 나올 거고. 4번 how to choose people in the human life.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인데 왜 휴먼 라이브러리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인간 도서관에서 사람을 고르는 방법이래요. 5번 What a touching story of a book lover. 책 애호가의 감동적인 스토리래. 자, 5번은 그냥 딱 봐도 다 아닐 것 같잖아. 그치? 5번은 냄새부터가 이미 구려요. 자, 뭔 얘기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공통된 키워드는 딱히 없어요. 라이브러리 나오고 랭귀지 나오고 이래요. 그죠? 도서관과 책 같은 얘기를 좀 하겠는데 라고 하고 바로 올라갑시다. 또 살이지? 너네 도서관 왜 가니? 이번 한 달 동안 도서관 간 사람 손. 오, 여기 2명이나 있네. 어제는 한 명도 없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사람이네요. 저는 도서관 안 갔거든요. 집에서 한 차 타고 3분이면 도서관을 갈 수 있는데 도서관을 최근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년 연간 박설량이 군대에 있을 때는 내가 책 많이 읽었거든. 한 달에 거의 4, 50권씩 읽었는데 군대에서 그냥 평생 읽을 책 다 읽었나 봐요. 요즘은 책을 잘 안 읽어요. 공부했어? 공부했어? 어쨌든 우리는 도서관에 왜 갈까요? 라고 하더니 For books, yes. 이 책을 위해서죠. And you like books because they tell stories. 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책이 너네한테 이야기, 썰 푼다는 거죠. 자, you hope to get lost in a story. 그래서 너네는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고 싶다니까 그만큼 이야기에 푹 빠지고 싶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or be transported into someone else's life.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으로 내가 대신 살아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at one type of library, 한 유형의 도서관에서 you can do just that. 그걸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대요. Even though there's not a single book. 도서관인데 책이 없대. 좀 또라이 같은 얘기 하려고 하나 봐. 아니야 다를까. At a human library. 너네가 딱 본능적으로 여기다 4번 때리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인간 도서관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인간 도서관에서 people with unique life stories. 특이한, 독특한 삶의, 인생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책이 되어준대. 오케이.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특정한 시간 동안에 you can ask them questions. 걔네들한테, 즉 이 사람들한테 질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are as fascinating, 매력적이고 inspiring, 영감을 불어넣어 준답니다. 뭐만큼? 그 어떤 너네가 찾을 수 있는 책에서 있는 내용만큼. 그러면은 원래 일반적인 도서관만큼 좋은 거라는 거네. 그죠? 긍정으로 지금 표현했죠. 오케이. 자, many of the stories have to do with some kind of stereotype. stereotype은 고정관념이라는 뜻이고요. have to do with. 자, 무슨 뜻? 본 적 있지? 시드에서 했어. 시드 베이직에 내가 해설한 기억이 나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많은 이야기들은요 다 어떤 특정한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대요. 갑자기 고정관념 얘기하네. 갑자기 골 때리죠. 그러더니 자, you can speak with a refugee. refugee 요즘 핫한 단어죠. 이거 난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난민이랑 얘기할 수 있고요. soldier suffering from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정도의 심한 경험을 하고 나면 갖는 트라우마를 PTSD라고 하죠. 보통 전쟁 나갔던 군인들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and a homeless person, 노숙자들이요. 처음에 노숙자는 어떤 생각나? 그냥 부정적이겠죠? 우리가 갖는 스테레오타입이 이거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the human library, 인간 도서관은요 그대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 흐름 놓치면 안 돼. 갑자기 뭐 PTSD 이런 쪽으로 빠지면 안 돼. 계속 뭐 얘기하는 거야? human library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encourages people to challenge. 맞서게 한대요. 그들의 존재하는 notions. 개념을요. To truly get to know and learn from someone they might otherwise make quick judgments about. 자, 그래서 챌린지 맞서게 해준다. 그래서 저는요, 맞서게 여기로 잡았거든요. 여기로 잡으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로 잡아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렴 어떻습니까? 여기로 보고 답해도 되고 여기로 보고 답해도 돼요. 결국은 이 휴먼 라이브러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답 4번인가? 자, 4번 고르는 애들이 많았어. 이거 왜 그래? 그냥 키워드만 보고 푼 거야. 이 미친놈들이. 뭐가 틀렸어? 사람을 고른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치? 사람을 고른다는 얘기 없이 그냥 뭐야? 사람이 책이 되어주는 그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죠. The people이 책이다 라고 하는 답을 2번 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핵심 소재를 이용한 지역적인 함정이에요. 그래서 영어 썼다고 득달같이 갑자기 달려드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자, 문장 독해랑 물 독해 빨리 보고 집에 가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에세에세. 자, 동현아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거. 왜? 뭐라고? 여기 안 했어? 지원아 어떻게 하라고? 똑같이 그래야 어순대로 갈 거 아니야. 얘들아 제발 알겠지? SS 똑같이라고 하라고. 그 뒤에를 만큼이라 하라 했죠. 어순대로 가봅시다. 자, 특정한 시간의 양 동안 너는 물어볼 수 있어. 걔네한테 질문을 들을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를. 근데 이게 다 똑같이 매력적이고 영감을 불어넣어줘. 너가 책에서 찾는 그 어떤 것만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어순대로 가죠. 특히 여기 계속적인 혹사를 껴있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유지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wise가 방향이라는 뜻이야, 방향. 그래서 이게 형용사로 쓰면 왜 현명한이라는 뜻이냐면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방향 따라서 쭉 가니까 그래서 그게 현명하다는 뜻이야. 이제 wise는 방향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otherwise라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뜻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지 않으면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가정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요 시대 부스터에서 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 부분 해서 복습한 친구들이 많은데. 지연아 이거 왜 가정법이야? 이 문장. 아? 지혜연수 왜 가정법이야? 화이트. 근데 가정법이야. 그렇지 않으면이란 건 뭐예요? 상상. 그래서 반대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대되는 상황을 축약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otherwise 때리면 모든 게 편해지는 거죠. 잘 봐봐. 인간 도서관은요 북돋아요. 사람들이 맞서도록 그들의 존재하는 notions 개념들을. 그리고 그게 결국 즉 뭐냐면 surely get to know 진정으로 알고 그리고 진정으로 배우는 거야. 누군가로부터. 그 누군가가 아마도 뭐였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았으면 make quick judgments about 그 사람에 대해서 빠른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 지문에서 이 문장에서 핵심이죠. 요거랑 문제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동현아 이거 뭐랑 같은 말이야? 빠른 판단을 내린다는 게 뭔 말이야? 노숙자면 더럽고 불결하고 게으르고 나가 죽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 할 거야. 그지? 니네 서울역 지나가다가 노숙자 보시면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서울역에 계신 노숙자분께서 매번 일용직 노동을 하시면서 버는 분 족족 다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고 자기는 그냥 한량처럼 노숙자의 삶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아?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노숙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확 깨져버리는 거죠. 아, 그럼 노숙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어쩔 수 없어서 그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죠. 그걸 인간 도서관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 판단이 결국 뭐야? existing notions야. 앞에서 existing notens가 뭐였어? 여보였고. 그래서 고정관념 꺼낸 거야 앞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정관념이 있어. 근데 인간 도서관은 그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게 하거든. 왜? 그렇지 않았으면 니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빠르게 내렸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otherwise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법이에요. otherwise는 바로 뭐라고? 가정법. 그래서 웃구심만 찾아서 뒤집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피잖아. 알겠지?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빨리 주전자로 갈게요. 자, 왜 도서관에 가는가? 기선제압 여기까지만 할게요. 설이네. 그러면 너네가 그냥 여기에서 어느 정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냐면, 아, 도서관을 가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나? 라고 정도만 확정적으로 추론하시면 돼요. 아, 도서관 가는 얘기하려나 보다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죠. 그냥 인간 도서관 얘기하려고 운을 뗀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신 책이 되어준다. 그래서 인간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핵심 소재입니다. 자, 인간 도서관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책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맞서게 해줄 수 있다고요. 누가? 인간 도서관이.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는다고. 근데 그 고정관념을 갖는데 어떻게? 인간 도서관이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질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휴먼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챌린지하게 해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간 도서관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 비유적 표현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니까 이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너네가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 원리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필자가 뭐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결국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인간을 책에 빗댄 거야.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라고 한 거야. 왜?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 도서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지문의 유형이 뭡니까? 비유 유추예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 애를 먹는 사람은 12번 지문 복습하셔야 돼요. 요것도 수능에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요, 이번 수능에서 제목 틀려온 애들이 이런 지문 잘 못 읽어서 그래.
알겠지? 이런 질문 맞는 거 상관없어. 너네 만약에 여기 스테레오 타입 가가지고 낚였다, 흐름 놓쳤다, 그럼 여러분들 2번 수능 24번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함정입니다. 알겠죠? 흐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끌고 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말씀만 드리고 지금 마칠게요. 성주에 쓰고 있었어? 다 썼어? 맞아, 더 쓰세요. 자, 못 쓴 거 만에 하나 있으면 꼭 인강으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12번 특히. 부스터. 아? 부스터요. 아, 부스터를 안 줬네. 잠깐만. 예습지도 안 줬네. 자, 하나 나눠줄게요. 지원이, 성준이, 지한이, 현수, 소연이. 안 받은 거 있는 사람? 다 받았죠? 자, 그러면 숙제 빨리 말씀드리고, 숙제는 나눠서 하면 요고요. 베이징은 와인 끝난 사람 없어요. 와인 안 한 사람은 하셔야 돼요. 네, 개별 과제 하시고 그 다음에 13부터 16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